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동적인 실화로 이루어진 러브스토리를 다루는 바회에 걸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낭만적 제스처로 가득한 동화가 아니라 생존의 치열함, 굳건한 희망,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국의 젊은 소녀 옥순 리의 이야기로 그녀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으로 점철되었으며 강인한 의지와 국경을 초월한 특별한 사랑으로 얽혀 있습니다. 1930년대, 현재의 한국을 포함한 조선반도는 일본 제국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삶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1933년, 시골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순 리였으며 한국어로 순수한 옥을 의미하는 이름은 그녀가 나중에 보여줄 내면의 강인함을 예견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상실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옥순의 가족은 극빈층으로 숙대한 수학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성실하지만 엄격한 사람으로 들판에서 끊임없이 일했고, 어머니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자식들을 돌보려 했었습니다. 그들의 소박하고 깨지기 쉬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옥순이 겨우 7살이었을 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병과 영양실조로 지친 그녀의 어머니는 밤중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어려움에 처한 가정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고통과 홀로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부담에 짓눌린 아버지는 옥순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가심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시골에서는 가난한 가정이 딸을 부유한 집에 팔아 일꾼으로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의미의 노예는 아니었지만 빚을 갚기 위해 노동하는 하녀로 보내는 절망적인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큰 눈과 여린 영혼을 가진 옥수는 이웃 과정에 넘겨졌습니다. 부엌 식탁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얼음처럼 차가운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가축을 돌보며 부자들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음식에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학교도 친구도 없는 어린 소녀는 끝없는 노동의 세계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녀를 부린 가정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고 그녀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쌀그릇을 엎거나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매질이 쏟아졌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통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고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와 노역의 굴레를 벗어난 삶을 꿈꿨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아시아 전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일본의 지배 아래 있던 조선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일본군에 징집되었고 자원은 부족해졌며 공포가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배로 전쟁이 끝났을 때 조선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북쪽은 소련의 영향을,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평화는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옥순의 하녀로서의 삶은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그녀가 섬기던 가정에는 게으르고 오만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그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평생 무료 노동자로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17세도 안 된 옥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와 결혼한다는 것은 평생의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반항은 그들을 격분시켰습니다. 분노에 찬 그들은 그녀를 의식 잃을 때까지 구타하고 상처투성이 몸을 도랑에 버려두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운 밤, 그녀는 간신히 살아 있었습니다. 한 낯선 이의 친절로 그녀는 발견되었고 그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자원으로 그녀를 구했습니다. 옥수는 회복되었지만 몸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친절한 이에게 구원받았지만 전쟁으로 황폐된 마을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죽음과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옥수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논산으로 향하며 전쟁 속에서 미군의 옷을 세탁하며 생계를 꾸릴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산을 넘어 160km 이상을 걸으며 고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이 여행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발은 물집이 잡히고 얼어붙었으며 매 걸음은 배고픔과 탈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지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논산을 향해 계속 나아갔고 생존을 위한 희미한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논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탈진했고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이 그녀가 그들의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후 집주인은 그녀에게 숙박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옥순리는 매춘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쳐 논산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KT 쉘의 Love Beyond Measure, Memoirs of a Korean War Bride와 koreanamericanstory.org 그리고 트라이브 라이브 아카이브에 실린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제2회를 이어서 보시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2회에서는 옥순레가 그녀의 일생의 사랑을 어떻게 만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진실된 러브스토리를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1952년 초 추운 저녁, 논산에서 동료들과 산책하던 프랭크는 길가에 웅크리고 있는 한국 소녀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떨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빛 속에서도 간이남이 빛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옥순 리였습니다. 그녀의 딸 KT 쉘이 코리안 아메리칸 스토리.org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프랭크는 어머니의 공경을 보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다른 많은 병사들이 지나쳤던 것과 달리 프랭크는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뿐 아니라 강렬한 생존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동료의 한국인 여자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깨끗이 씻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더럽고 너덜너덜했으며 이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낡은 옷을 태우고 새 옷, 따뜻한 음식, 담요를 사주고 집세를 내주었습니다. 버틀러 이글 기사에서 옥수는 프랭크의 행동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절망의 나날 속의 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크림치는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의 24세 중사로 제334 공병 건설대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란 프랭크는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군 기지 주변의 고아나 굶주린 피난민들과 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프랭크는 매일 옥순을 찾아와 사탕, 약,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몰랐고 그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 어린 몸짓, 미소, 눈빛, 그리고 종이나 흙 위에 그린 서툰 그림으로 소통했습니다. 옥스는 헬로, 땡큐, 프렌드 같은 간단한 단어를 배웠고 프랭크는 그녀의 어린 시절 노역, 학대, 전쟁에서의 도망 이야기를 그림으로 들었습니다. 점차 프랭크에게서 옥수는 단순한 은인이 아닌 진정한 친구, 즉 사회가 버린 피해자가 아닌 사랑받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일을 찾았습니다. 포인트파크 대학에서의 강연에서 옥수는 신이 저를 이 남자를 만나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부드럽고 진실되게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논산에는 미군 기지 주변에 캠프타운이 생겨났고 많은 한국 여성들이 술집에서 일하거나 착취당하며 매춘부라는 혹독한 편견을 낳았습니다. 옥수는 프랑크와의 관계가 순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연관된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양키 신부라 불렸습니다. 프랑크는 동료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생애 첫 제대로 된 옷을 사주며 품위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작은 모닥불 옆에 앉아 별을 가리키며 그림과 미소로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순간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의 연기 속에서 피어났지만 삶은 그들에게 오랜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52년 9월, 프랭크의 복무가 끝나면서 그는 펜실베이니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별 전 그는 옥순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너와 결혼하고 미국으로 데려갈게. 당시 많은 한국 여성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이런 약속을 들었지만 대부분은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한국 전쟁 중 미군과 한국 여성 간의 수천 개의 관계는 지리적 거리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프랭크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뢰, 보살핌, 그리고 생사의 경계에서 나는 진실된 순간들로 쌓였기 때문입니다. 논산에 남은 옥수는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유교 사상에 깊이 물든 당시 한국 사회는 미군과 관련된 여성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프랭크가 그녀의 안전을 위해 마련해준 고아원에서 잠시 지냈지만 배고픔과 편견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옥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순간이었죠. 당시 한국에서 혼혈아를 가진 미혼모는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1953년 그녀는 아들을 낳아 프랭크의 이름을 따 지었고 가난 속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비웃음과 멸시의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한편 미국에 있던 프랭크는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한 푼 모아 옥손에게 영어 수업과 이민 서류를 위해 돈을 보냈습니다. 버틀러 이글에 따르면 프랭크는 1945년 전쟁 신부법 War Bride Act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대한 엄격한 이민 쿼터로 인해 복잡한 법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옛 동료들을 통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고 옥수는 통역자를 통해 사랑과 희망이 담긴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달이 태양을 그리워하듯 너를 그리워해.
그녀는 나중에 발견된 편지에 썼습니다. 프랭크의 약속은 옥순의 부서진 마음에 남은 마지막 희망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시리였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바다와 시대의 가혹한 시련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는 케이티 쉘의 러브 비욘드 메저 메모아스 오브 어 코리안 워 브라이드와 버틀러 이글, 포인트 파크 대학, 코리안 어메리칸 스토리.org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전쟁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견뎌낸 한국 소녀 옥순리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미군 병사 프랭크 크림친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옥순은 희미한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수천 마일의 거리, 사회적 편견과 가혹한 법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은 여전히 연기를 뿜으며 판문점에서의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옥순리에게 프랭크가 논산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삶은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그녀는 미군 기지 근처의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해 병사들의 옷을 세탁하거나 기념품을 팔며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대가는 배고픔과 추위 이상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에 깊이 물든 당시 한국 사회는 옥순 같은 여성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양키 신부야. 외국인에게 더럽혀졌어. 코리안 어메리칸 스토리.org에 따르면 미군과 연관된 한국 여성은 문화적 배신자이자 가문의 명예를 잃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명예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죠. 옥수는 모욕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으며 이미 무너진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고립되고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녀는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에 대한 사랑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지만 밝게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프랭크는 영어로 편지를 썼고 친절한 동료들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옥수는 한국어로 답장을 썼고 지인들이 대신 써주었으며 펜실베니아에 있는 프랭크의 친구들이 이를 번역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나는 달이 태양을 그리워하듯 너를 그리워해라고 썼습니다. 프랭크는 펜실베니아의 푸른 언덕 사진을 보내고 둘만의 보금자리를 꿈꾼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결혼은 엄청난 서류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신원 확인, 이민 비자 등. 버틀러 이글에 따르면 1945년 전쟁신부법은 군인의 아내가 이민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한국 여성에게는 쿼터와 편견 때문에 그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몇 년을 기다렸고 어떤 이들은 제외하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큰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혼혈아를 가진 미혼모는 가차없이 배척당했습니다. 1953년 그녀는 아들을 낳아 프랭크의 이름을 따 지었고 잡종이라는 비웃음 속에서 아들을 품었습니다. 옥수는 아들에게 바다 건너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혹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가난 속에서 살았고 영양실조로 건강이 약해졌지만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던 프랭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옥순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저축했습니다.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고 비자 신청을 계속했지만 복잡한 이민법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전투는 끝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도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통신이 끊기며 그들의 편지는 뜸해졌고 옥수는 때때로 그가 나를 잊은 걸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마침내 1954년 2년의 긴 기다림 끝에 옥순의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프랭크는 그녀가 미국으로 오는 배표를 사도록 돈을 보냈습니다. 어린 아들을 안고 그녀는 태평양을 건너는 20일간의 거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옥수는 마천루와 낯선 언어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다 항구에서 햇살처럼 빛나는 프랭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포홍은 오랜 이별의 고통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옥스는 페가 크림친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같은 서양 음식에 적응했고 1950년대 펜실베니아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동양 신부에 대해 수군거렸고 때로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드러냈습니다. 페가는 가족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했고 프랭크는 경제적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의 전통을 섞은 삶을 꾸렸습니다. 김치와 애플파이가 함께한 식사, 그녀의 고향산과 미국의 자유를 꿈꾸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예전 목소리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읽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앨리슨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영우는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페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부터 책과 아이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프랭크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운전을 가르치고 시민권 시험을 독려했습니다. 1960년 페가는 환한 미소로 시민권 선서를 하며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버틀러 이글 인터뷰에서 그녀는 프랭크와 나는 완벽히 소통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와 전쟁의 상처는 신체적, 정신적 흉터를 남겼습니다. 영양실조로 약해진 페가는 자주 아팠고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2012년 프랭크가 세상을 떠나며 페가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프랭크가 만든 나무 상자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첫 군복에서 떼어낸 단추를 포함한 추억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 그들의 딸 케이티 셸은 페가의 놀라운 여정을 담은 Love Beyond Measure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1953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으로 이주한 7,700명 이상의 한국전쟁 신부들이 편견을 딛고 새 삶을 꾸린 역사의 증언입니다. 80세에 페가는 참전 용사 행사와 학교에서 강연하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책 수익으로 나이지리아와 캄보디아에 우물을 지으며 자신이 받은 친절을 되갚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케이티 셀의 Love Beyond Measure, Memoirs of a Korean War Bride와 버틀러 이글, 포인트파크 대학 코리안 어메리칸 스토리.org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페가와 프랭크처럼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